저는 윗사람들에게 찍혔습니다. 시킨 일의 기한을 지키지 않아서인데요. 이 문제는 다 부장님 탓입니다. 회사를 다닌 지 어느덧 5년 차에 접어든 직장인입니다. 이상하게 보고만 하면 머릿속이 하얘지고 뇌에서 이상 증세가 나타나며 혀가 마비되는 듯 보이고 목소리가 나오지 않는 느낌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사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연 김성우 부장님 읽어주시죠. 네. 3년차 남자 직장인입니다. 저는 윗사람들에게 찍혔습니다. 시킨 일의 기한을 지키지 않아서인데요. 이 문제는 다 부장님 탓입니다. 부장님께 보고를 드리러 가면 부장님의 눈은 초점 없이 보고서를 훑습니다. 그리고는 질문도 피드백도 없이 다시 해. 이 한마디 합니다. 뭐가 문제인지 물어보면 하나부터 열까지 말해주면 그게 내가 일하는 거지 네가 일하는 거냐. 결국 무엇을 수정해야 하는지 알지도 못한 채 꾸역꾸역 수정을 해가면 아니 왜 빼라는 건 안 빼고 안 빼라는 것만 빼왔어? 이런 식으로 말합니다. 그래서 다시 수정을 해서 보여드리면 나도 좀 생각을 해보겠다 또는 놔두고 나가 이런 식으로 제 보고를 피합니다. 결국 제 일은 항상 기한을 넘기고 맙니다. 이럴 때면 벽에 막힌 기분이 듭니다. 제가 나가고 싶어도 부장이란 벽에 막혀서 나아갈 수가 없는. 문제는 다른 사람들에겐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부장님은 그냥 제가 싫은 걸까요? 제가 나가길 원하는 걸까요? 부장님 때문에 인사평가도 좋게 나올 것 같지 않습니다. 저는 퇴사하는 게 답인가요? 알겠습니다. 제가 퇴사할 뻔했어요, 순간. 감정이입을 네네. 정말 슬픈 사람. 이렇게 일을 열심히 해갔는데 네. 다시 해. 되게 힘 빠질 것 같아요 이러면. 이런 상사 또 혹시 겪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겪어봤고요. 뭐 다 있으시네요. 네. 네. 아무래도 좀 더 일을 하다 보니까 있는데 퇴사하셨죠? 네, 퇴사하셨죠. 이전에. 그분 때문에 퇴사하신 거예요? 그건 상관없죠. 네. 근데 그분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정말 똑같은 경우였어요. 뭐만 보고서만 올리고 가면은 그냥 보시긴 보시는데 분명히 옳아요. 근데 다 그렇다고 뭐 고쳐주시지도 않으시고 이거 아니야 다시 해요. 그냥 다시 해오래요. 해오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시간이 지나고 또 나중에 차장님이셨거든요. 나중에 이제 팀장님께서 찾으시니까 그때 제가 그냥 난 마음에 안 드는데 그냥 네가 알아서 해. 이렇게 되니까 저도 기분이 안 좋죠. 보고를 받으면서도. 근데 그게 그분이 그러니까 저를 되게 싫어하셨더라고요. 나중에 이제 알게 돼가지고. 진짜요? 네, 물론 대화를 했죠. 그러니까 저는 그때는 모르고 아니 이분이 왜 이렇게 이거를 왜 이렇게 나한테만 또 그분은 다른 분들은 너무 친절하세요. 똑같아요. 제가 사실은 너무 감정이입이 됐어요. 진짜 똑같네요. 아니, 너무 진짜로. 똑같아요. 예. 내 얘기인가? 뭐 네, 그러니까요. 예. 어떻게 화해하셨어요? 화해라기보다는 결국 푸셨어요? 화해긴 한데 화해긴 화해인데 하도 그러니까 나중에 제가 여쭤봤어요. 아니 왜 이렇게 저를 싫어하십니까? 네. 정말 잠깐 따라 나오시죠. 여러분 따라는 바로 이러진 않고 죄송한데 잠깐 좀 저 시간 좀 내줄 수 있게 잠깐 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하니까 제가 좀 따라와 뭐 이렇게. 정색을 하고 말씀드리니까 이분도 갑자기 제가 막 네네 하고 이러다가 갑자기 정색을 하고 말씀을 드리니까 이분도 좀 흠칫 놀라시더라고요. 그래서 가니까 이제 저를 왜 이렇게 싫어하시냐고. 그러니까 제가 뭔가 그 나쁜 점이 있으면 제가 고치겠습니다. 와, 거의 진짜 진짜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패기로 완전 뭐 들이받은 거네요. 완전. 좋게 말하면 패기인데 저도 목숨을 걸었죠. 네, 회사에 그러니까. 목숨을 걸고 왜냐면 그 정도로 버틸 수가 없었어요 상황이. 그러니까 그분이 저한테 말씀하시는 게 처음에 제가 입사했을 때 그분이 차장님이셨는데 네. 그분을 안 거치고 바로 뭔가 팀장님한테 간 거예요. 근데 저는 그게 아무도 안 가르쳐줬고 팀장님이 저한테 지시하셔고 그냥 갔을 뿐이거든요. 쪼잔하시네요. 저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분 입장에서는 그게 네. 용납이 안 됐던 거예요. 아니 저 뭐 이제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친구가 뭐 잘났다고 이렇게 자기도 다 상사가 뻔히 있는데 자기 상사를 안 거치고 팀장한테 바로 가냐.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제가 처음부터 뭔가 그런 좀 되게 버릇없고 뭔가 예의를 모르고 이런 사람으로 알고 있어서 교육을 좀 시켜야겠다. 네 맞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거는 제가 정말 몰랐고
정말 이제 뭐 제가 뭐 차장님도 절대 의도적으로 그런 게 아니고 이런 게 한 겁니다라고 말씀하시니까 그때 뭐 알겠다고 하면서 그냥 그분도 이제 그거를 좀 쉽게 넘어가시더라고요. 근데 그 뒤에는 이제 또 보고 하실 때도 좀 이게 행동이 틀려지시더라고요. 네, 그 뒤로는 좀 잘 지내요. 이거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거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저는 사실은 목숨을 걸고 했거든요. 네. 근데 이 사연 주신 분 같은 경우는 또 이제 저는 이제 그런 어떤 원인을 찾았잖아요. 네. 그 원인을 제가 뭔지 몰랐으니까. 근데 그냥 저는 이제 제가 그 감정이입이 돼서 그러긴 했지만은 이분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그 부장님이 본인한테 왜 그러시는지 그 이유를 찾지 못한다면은 정말 이거는 부서로 그렇죠. 옮기거나 그쵸. 퇴직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와. 너무 힘든 경우에. 이게 사실 똑같은 얘기가 미생에 나오는 거 아세요? 아 그래요? 네, 미생의 그 되게 에이스 장백기라고 있는데 그 강하늘 씨가 연기하는 그분이 처음에 뭔가 딱 잘못을 했어요. 그 팀을 옮겼을 때 그때부터 이제 그 사수가 아무 일도 안 주는 거예요. 맨날 그냥 똑같은 것만 시키고. 일 안 주는 거 더 괴롭죠. 예. 그래서 막 화가 나가지고 한번 딱 얘기를 했더니 그제서야 이제 당신이 그것을 잘못했습니다. 그래도 그걸 말해주는 분은 그래도 괜찮은 거예요. 예. 예. 조금의 애정이 남아있던 거죠. 근데 쪼잔하시다고 이분은 저는 모르겠네요. 생각합니다. 진짜. 이 사연과 지금 부장님의 과거와 그 미생이 갑자기 겹쳐지면서 거의 저는 지금 확신이 생겼어요. 아, 이분은 당신을 미워하고 있다. 그럼요. 근데 네. 사실 저도 그 생각했거든요. 네. 미워하지 않으면 저렇게 하기가 네. 쉽지 않다. 맞아요. 네. 보고서가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봤을 때도요. 다른 게 문제다. 다른 데서 원인을 찾아라. 어떡할까요? 들이받을까요? 아니 근데 사실 네. 좋은 방법을 쓰신 것 같아요. 들이받았다라기보다는 좀 그러니까 원인을 찾으려고. 원인을 찾아야 돼요. 네. 이거는 오픈을 해서 한번 여쭤보는 거는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정 안 되면 주변 사람들한테 한번 물어보던가 그래도 안 되면 진짜 본인께 직접 말씀드리면서 다른 분한테는 근데 안 그러신다고. 네, 저도 그러니까요. 똑같았어요. 안 네. 그랬어요. 그랬으니까 사실 제가 봤을 땐 다른 데 원인이 있지 않을까. 근데 이런 분들이 많아요, 생각보다. 그러니까 제가 쪼잔하다고 얘기는 했지만 사실 뒤끝이 좀 많으신 상사분들이 좀 계시거든요. 네. 그럴 때는 이런 식으로 좀 복수라고 표현하는 좀 그렇지만 좀 그런 식으로 일을 진행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거는 보고의 형식이나 그게 아니라 뭔가 그분과 이분과의 관계 때문에 많이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다라고 좀 보여져요. 근데 사람마다 제가 경험해 본 바로는 그 포인트가 틀린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떤 제가 이분을 건너뛰고 보고하는 거에 이분이 굉장히 어떤 그런 기분이 상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근데 평소 같은 경우에는 정말 심한 일이 있어도 거기에 대해서는 아마 그렇게 기분 안 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사람마다 그런 좀 뭔가 안 좋게 보는 포인트가 저마다 틀린 것 같아요. 그쵸. 아마도 이 사연 주신 분의 이쪽 부장님 같은 경우에는 같은 부장이긴 한데 참 이 부장님 같은 경우도 분명히 이분에 대한 어떤 포인트가 딴 사람들은 그냥 별것도 아닌데 이분한테는 이게 굉장히 마음에 안 들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거의 지금 의견이 한쪽으로 몰리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사실 동일하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렇게 당해보지는 않았어요. 솔직히 당해보지는 예. 않아서 이 심정이 이해가 100% 되진 않으나 네네네. 그냥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드는 생각은 저 상사는 저분을 엄청 싫어한다. 이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요. 엄청나게 싫어한다. 사실이죠. 그러니까 얘기하기도 싫은 거고 그쵸. 보고 오는 것도 싫은 거고 그러니까 귀찮으니까 알아서 해 하고 보지도 않고 잘못했다 그러고 자꾸 고생시키는 것 같거든요. 그냥 사실 방금 말씀하신 게 전 모범답안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혹시 뭐 잘못한 게 있습니까? 뭐 제가 뭐 실수한 게 있습니까? 말씀해 주시면 다음부터 안 하겠습니다. 라고 솔직히 이게 뭐 들이받는 거라기보다는 그랬는데도 안 되면 진짜 그건 나와야 되는 것 그쵸. 같고요. 다른 데로 이동을 하든 그분이 가든 뭔가 방법이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렇게 한번 정면승부 해보는 게 돌파해보는 게 맞을 것 방법밖에 같아요. 네, 방법은 뭐 남자분이신가요? 네, 3년차 남자 직장. 그러면 술을 한번 사달라고 그냥 한번 정말 용기. 안 사줍니다. 그러면 안 그래요? 사줘요. 아 그래요? 그래서 왜? 이러고 끝이거든요. 내가 너랑 술을 왜 먹니? 왜 먹어? 네가 사냐? 그래도 싫어. 그렇구나. 그러면 뭐. 네. 네, 그렇군요. 아, 너무 갑자기 아니, 순간 왜냐면 제 남편이 그랬거든요. 이제 본인이 만약에 좀 선배랑 좀 이렇게 껄끄러운 게 있으면 본인은 술을 사달라고 한다. 그래서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시원하게 푼다. 그냥 이렇게. 껄끄러운 그렇죠. 관계가 껄끄러운 거죠. 거죠. 껄끄러울 때. 서로 관계라기보다 뭔가 하나가 껄끄러웠던 거. 뭔가 회사의 얘기가 아니라 약간 남자와 여자의 차이가 나오는 거 그렇군요. 서로 풀려는 의지가 있는 거예요. 그렇구나. 껄끄러운 거. 처음 알았어요. 그래서 모든 남자들은 다 저렇게 푸나 보다. 약간 이런 식의 생각했었는데 그건 또 아닌가 봐요. 많이들 그렇게 풀죠. 솔직히 많이들 그렇게 푸는데 이 상황이 약간 다른 것 같아요. 일방적으로 싫어하는 아 경우에는 일방적으로 쉽지 싫어하면 않죠. 뭐 쉽지 않죠.
근데 뭐 이런 경우에 대해서 다들 공감을 하시고 되게 뭐 자주 있을 수도 있는 일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 보면 뭐 이분이 쪼잔할 수도 있는 거지만 그만큼 또 제가 봤을 때는 첫인상이 되게 좀 중요하지 않아요? 뭔가 그쵸. 있었던 것 같아요. 인사를 안 하고 갔거나 예. 뭔가를 한 건 하셨을 거예요. 뭐 실수하셔서 뭐 찍힌 적 부장님은 말씀해 주셨는데 저 비슷한 실수에서 오히려 그 아예 미움을 받았다기보다는 이렇게 말씀을 먼저 하신 적이 있었어요. 그분 말고 제가 똑같거든요. 팀장님이 뭘 시키셔가지고 사실 네. 전 신입은 아니었는데 팀장님이 급하게 시켜서 보고를 했는데 제가 그때 파트로 옮겼었어요. 업무를 바꿔서 채용 업무로 넘어왔는데 그래서 급하게 찾으시니까 옛날 파트장님은 바로 가라 그랬거든요. 그렇게 찾으면 그리고 후보고에 네. 좀 이런 스타일이셔가지고 하고 나중에 보고해야지 했는데 타이밍이 좀 안 맞아가지고 저도 아차하고 보고를 못 한 거예요. 예. 팀장님만 보고하고 저희 파트장님 모른 거죠. 그 다음부터 조금 냉랭을 했는데 옛날 파트장님이 저를 조용히 부르시더니 너 왜 그래? 그래서 왜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왜 니네 파트장한테 보고 안 하고 팀장한테 먼저 보고해? 그러면은 네 파트장이 당연히 싫어하지. 이렇게 먼저 조언을 주셨어요. 네. 그래서 오히려 그 관계가 풀린 거죠. 딱 말씀하시고 혹시 저녁에 시간 되십니까? 그 파트장님이 저는 누군지 아는데. 네, 맞아요. 지금 저희 실장. 저는 누군지 아는데. 근데 그분은 그것 때문에 저를 싫어하지 않았는데 그쵸. 저는 그렇게 혼자 착각을 한 거예요. 아, 나 싫어하나 보다. 오히려 딴 파트장님이 그렇게 조언을 해줘서. 원래 그런 성격인데 네, 그냥 관심이 없어. 난 너에 관심이 없어. 이거였는데 이래 하세요. 이거였는데. 그래서 아마 술 더 사주셨을 거예요. 술 한잔 하고 싶었는데 잘 됐네. 약간 네, 이런. 그래서 갔는데 오히려 그분은 흠칫한 거죠. 왜 그게 내가 너한테 그랬냐? 이런 분위기인 거예요. 예. 네, 오히려. 네. 허세 아니셨을까요? 속으로 그래. 담아두셨는데. 아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뭐 그러게요. 나중에 또 전해 듣는 거. 네. 그럼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분에게 뭐 솔루션을 굳이 드리자면 한번 얘기를 한번 허심탄회하게 해보셨으면 좋겠다.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사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주영 매니저님 네, 읽어주시죠. 회사를 다닌 지 어느덧 5년 차에 접어든 직장인입니다. 저의 고민은 언변 부족입니다. 평소에도 말을 엄청 잘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생활에 불편함은 없는데요. 이상하게 보고만 하면 머릿속이 하얘지고 뇌에서 이상 증세가 나타나며 혀가 마비되는 듯 보이고 목소리가 나오지 않는 느낌입니다. 어떤 상사분은 야, 네 말을 듣고 있으니까 더 헷갈린다. 왜 보고서 내용이랑 말이랑 다르냐? 그럴 리가 없는데 저는 보고서에 있는 내용을 설명한 건데 어떤 분은 본인이 보고서를 보고 알아서 이해할 테니 저보고 설명하지 말라고도 하십니다. 제가 보고서를 어디서 표절한 것도 아니고 정말 열심히 만든 건데 왜 설명만 하려고 하면 제대로 안 되는 걸까요? 저는 뭐가 문제죠? 보고하면서 말을 잘 하려면 뭘 배워야 하죠?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는 부분일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은 좀 생각보다 많이 심해요. 심각하신가 봐요. 네. 죄송한데 이게 이렇게 계속, 네, 웃음이 계속 나요. 왜 어느 부분에서 그렇게 귀여우시기도 네, 한데. 귀여우세요. 네. 뇌에서 이상 증세가 나타나고 머릿속이 하얘지고 혀가 마비되는 듯 꼬이고 목소리가 나오지 않는 느낌? 근데 제3자로 봤을 땐 귀여우신데 그러니까 제 동료로 봤을 땐 답답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직업이 말을 하는 직업이기 때문에 글 쓰는 것보다 말하는 게 편하거든요. 근데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시지 않나요? 차라리 글 쓰는 게 낫다. 이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일반적이진 않은 것 같아요. 네네. 일반적으로는 아무래도 말로 설명하는 게 좀 편하죠. 일반적으로 그게 예. 맞나요? 예, 말로 설명하기 편하고 오히려 네. 그 내가 편안하게 했던 말을 글로 표현하는 게 훨씬 어렵죠. 어렵죠. 네.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가요? 이분은 자기가 글을 썼는데 말을 하면 다른 내용이 된다는 거예요. 예. 이게 너무 조금 이게 웃어서 죄송한데 너무 재밌어가지고 어떤 상황일까 계속 그 상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혹시 상상한 상황을 한번 보신 적은 있나요? 어. 그런 동료라든가 뭐 선배나 후배나. 이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정말 이제 똑똑하고 일도 되게 잘하시는 분인데 네. 진짜 어떤 이런 발표나 보고할 때는 울렁증이 있고. 예, 진짜 그거 자체를 잘 못하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그분은 다들 어쨌든 일 잘하시는 분 인정하기 때문에 네. 그건 그냥 애교로 넘어가는데 문제는 만약에 이분 직무가 정말 그런 보고가 뭔가 작고 이런 걸 통해서 그러니까요. 본인의 그런 좀 업무의 능력을 보여주는 그런 그 직무라면은 사실은 굉장히 심각한 거죠. 그렇죠. 예, 정말 심각한 상황. 그러면은 말이 나온 김에 이 보고를 할 때 좀 주의해야 할 말버릇이라든가 하지 말아야 할 뭐 얘기라든가 습관 이런 것들이 있으시면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보고할 때는 그 뭐 뭐뭐 같습니다. 같습니다. 네, 맞아요. 이런 말은 물론 이제 뭐 수정말. 그럴 수도 있는데
진짜 그 같습니다라는 말은 정말로 내가 잘 모르고 어떤 풍문으로 들었을 때 확신이 없을 때. 예상이 될 때 이런 거 같습니다는 쓰는 건 오케이인데요. 정말 일반적으로 계속 이런 거 같습니다 하는 것 자체가 뭐 자신감 없어 보이는 건 둘째치고 신뢰가 가지가 않아요. 그럼 저게 정말 그런 건 아닐 수도 있다는 건가? 이런 게 무의식적으로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보고할 때 그런 그 용어는 좀 주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습니다. 네. 맞아요. 근데 되게 많이 그렇게 하세요. 네. 대부분이 이건 이런 거 같고요. 이런 거 같습니다. 보고를 자기가 써놓고선 그렇게 표현하는 분이 제가 주위에 본 분 보면 한 열에 7, 8분은 맞아요. 보통 의외로 그렇게 많이 하세요. 써요. 되게 많이 하세요. 그러면 신뢰도가 확 떨어지잖아요. 들으면서. 제일 조심해야 되는 편인 것 같아요. 그쵸. 네. 아마 둘 중 하나일 거예요. 진짜로 본인이 확신이 없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조금 말을 조금 길게 늘려가지고 뒤에를 좀 생각해서 이렇게 이어가려고 뭐 이 정도 할 것 같은데 앞에가 좀 더 가깝지 않을까. 그렇죠. 오히려 확실히 본인이 그 좀 확신이 없었지 않을까. 말씀하신 스킬이 있는 사람이라면 같습니다를 가지고 포장을 더 잘할 텐데요. 오히려 이런 네. 상황이라서 이렇게 됐는데 할 텐데 보통 같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맞습니다인데도 같습니다라고 맞아요. 하더라고요. 아예 버릇처럼 그렇게 네, 버릇으로 습관으로 나오는 분들이어서 그건 좀 고칠 필요 있는 것 같고 또 말 빨리 해서 오히려 판단 안 되는 거 저도 많이 그러거든요. 말 빨리 예, 해서. 말을 너무 빨리 해서 가끔은 그게 너무 빨리 하다 보면 중언부언하는 것 같아서 포인트를 듣는 사람이 못 잡는 거예요. 얘가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건지. 그래서 저도 그거 되게 고치려고 많이 노력하거든요. 말이 빨라서. 그래서 같습니다. 아니면 말 빠른 거 이런 것도 참 습관인 것 같아요. 추임새 많이 쓰는 것도 맞아요. 좀 집중 안 되는. 추임새 어떤 네. 것들이 있어요? 뭐 이런 거 아니면 뭐 중간중간 본인들이 쓰는 추임새들이 가끔씩 어허, 있으시잖아요. 이런 거? 네. 어야? 그런 것도 네, 조금. 뭐 그래서 또는 뭐, 네. 뭐 이제 맞아요. 뭐 이거 뭐라 해야 되죠? 이거 연결 그래서 그러나 뭐 그리고 뭐 네. 그걸 너무 많이 쓰는 거예요. 너무 많이 쓰는 거예요. 뭐 그럼에도 그런데, 불구하고 뭐 이런 거. 원래 글 쓸 때도 그거는 많이 뺄수록 좋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래서 그러나 뭐 이런 거 많이 쓰시는 분들 꽤 계시는데 그것도 제가 볼 때 많이 쓰면 오히려 좀 신뢰도가 약간 떨어지게 들리는 것 같아요. 또 뭐 제 생각에는 이런 네. 것들도 물론 뭐 정말 내 생각을 강조하고 싶을 때는 하면 되는데 이미 내가 말하는 게 내 생각이잖아요. 그렇죠. 굳이 그걸 계속 제 생각엔 이런데요. 제 생각 이거를 계속 강조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아 그리고 또 생각나는 거 솔직하게 네, 솔직하게 말해서 이렇게 그럼- 다 제 얘기하는 것 같잖아요. 내가 저런 말 엄청 많이 썼던 것 같은데 여지껏은 다 거짓말이었던 거냐. 네, 그러니까요. 아, 솔직하게 제가 말씀드리면 이거를 계속 솔직한 거예요.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가 일단 나왔고 근데 이런 게 사실 계속 하다 보면 늘어야 되는데 이분은 5년 차래요. 5년 차인데도 안 는데요. 어떤 뭐 그런 스피치 학원, 웅변 학원 이런 데로 정말 다녀야 다니셔야 될까요? 됩니다. 예. 그 정도 수준인 거예요. 네, 그렇죠. 좀 생각보다 심각한 수준인 것 같고요. 예. 그러니까 물론 직무가 어떤 건지 제가 모르니까 이 사연에는 네. 안 나와 있으니까 뭐 조용히 어떤 리서치하는 업무라면은 뭐 상관없을 것 같은데요. 뭔가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뭔가 보고를 해야 되고 뭔가 말을 많이 해야 된다면은 정말 게다가 지금 직장 5년 차라고 그랬나요? 그러면 이제 막 이제 그 역량을 꽃필 시기인데 이제 한 단계 치고 올라갈 시기가 5년 차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거기서 발목을 잡히게 되면 예, 좀 굉장히 안타까울 수 있죠. 두 분도 학원 추천하시나요? 뭐 심리 검사나 뭐 이게 스킬적인 부분으로 뭐 팁을 드리기 조금 좀 지나친 수준인 것 같아서 네. 이거는 본인이 뭔가 트라우마가 있지 않은 이상은 그럴 수도 있고. 거의 그 정도 수준인 것 같다. 그런 것 같아서 네. 저는 조금 이해는 돼요. 이렇게 내가 생각했던 거를 표현하려다가 안 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많죠. 생각할 때는 되게 많이 생각했는데 막상 꼬이거나 내가 얘기하려던 것들이 보고할 때 아니면은 딱 이 증상인 거거든요. 이상하게 보고하면 머리 하얘지고 하얘지는 수준은 아닌데 뭔가 막히거나 내가 생각했던 흐름이 아니다 하면 꼬일 때가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그냥 조심스럽게 말씀드려 보면 고쳐는 질 것 같아요. 솔직히 고쳐는 질 것 같고요. 근데 그게 좀 연습이 필요할 것 같아서 이런 분들은 차라리 보고하기 전에 내가 무슨 말을 해야지를 좀 미리 연습을 몇 번 해보고 들어가는 것도 방법일 것 같고요. 그 긴장감 때문에 더 그러시는 것 같으니까 네네네. 좀 연습 몇 번 해보시고 들어가고 한두 번 칭찬 받다 보면 좀 자신감 붙으실 거거든요. 네. 오히려 네가 말하면 더 헷갈려 이러니까 더 위축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네, 그 차이인 것 같아서 계속 일부러 조금 연습하시고 상사분한테도 살짝
말씀을 해보신 것도 방법일 것 같아요. 예. 사실 노력을 하는데 좀 설명이 안 되는, 설명이 좀 부족하면 그냥 좀 이해해 주시고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다 보면 얘 노력하는구나 하면 좀 이쁜 모습은 보이잖아요. 네. 네, 그런 부분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정말 완벽주의자거나 너무 꼼꼼하셔가지고 좀 실수와 용납 안 되는 그런 분일 수도 있어요. 보통 그런 분들 제가 주변에서 많이 뵀거든요. 본인에 대한 네, 어떤 본인에 대한 그 기대치. 바가 굉장히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그 머릿속에 하얘지는 이유도 만약에 내가 이렇게 완벽하게 준비했는데 대답 못하면 나는 이제 완벽하지 못한 거잖아. 예. 거기에 대한 이제 두려움이 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섣불리 말을 하려고 해도 이제 머릿속에 하얘지면서 뭔가 이제 편안하지 못한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 그러니까 되게 주변에 많이 봤어요. 그래서 정말 이제 좀 마음 편안하게, 아니 뭐 혼나도 되고, 뭐 깨져도 상관없다. 네. 나는 완벽하지 않아. 뭔가 이런 좀 편안한 마음가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갑자기 뭔가 심리 심리 상담소가 된 것 같은데 세 분도 뭐 처음부터 이렇게 발표나 보고 같은 것들을 잘 하시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지금도 지금도 긴장돼요. 부족해요. 그렇죠. 지금도 뭐 긴장되고 많이 부족하다고 있고. 생각돼요. 그럴 때 뭐 노하우 같은 것들이 있다면 혹시 뭐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사실 이렇게 방송하고 있지만 네. 대중 앞에서 얘기하는 거 되게 울렁증이 저도 있었어요. 네. 근데 그러면 오히려 더 부딪혔던 것 같아요. 오히려 이겨내려고. 이겨내려고 좀 해보기도 하고 뭐 그냥 실수를 해도 좋으니까 그냥 한번 해보자 약간 이런 마인드로 저도 해보다 보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이게 없어진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뭐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으니까 뭐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네, 정말 말대로 연습하시는 약간 버스킹 같은 약간 그런 느낌으로. 아예 도전. 네, 느낌으로. 그런 느낌으로. 예전에 누구한테 그런 얘기 했었거든요. 지하철에서 왜 이렇게 막 얘기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뭐 종교적인 거 말고 그냥 정말. 뭐 저 뭐 어디 시험 보는 학생인데 네네네네. 막 해보겠습니다 이런 거. 다른 그런 거 거- 생각했어요. 정말 죄송해요. 저 공장이 망했어요 생각하고 있었고 1,000원에 드립니다. 그러니까 그거 생각하면 그게 용기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죄송합니다. 저는 보고할 때 제 습관이 배경을 자꾸 먼저 말해요. 그 일이 이걸 왜 해야 되는지 배경. 사실 그게 윗분들이 궁금한 게 아니거든요. 결론이, 나중에 궁금한 그쵸. 거고 말씀하셨듯이 결론부터 얘기해서 왜 이렇게 된 건데 해서 그때부터 설명을 풀어나가야 되는데 자꾸 배경을 말하는 습관이 있어가지고 이게 잘 안 고쳐지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저는 트레이닝을 일부러 결론부터 말해야지 좀 이 생각을 하고 들어가거든요. 사실 오늘도 그게 안 되더라고요. 막상 보고 갔는데 무의식 중에 또 배경을 말한 거예요. 아차 싶어서 이제 돌아가는데 네, 그런 연습도 조금은 괜찮을 것 같아요. 본인이 꼭 하고자 하는 말부터 먼저 하고 시작하기. 본인을 좀 객관적으로 좀 평가를 해볼 필요가 있겠네요. 아마 주변에서도 이런 걸 좀 조언 구하면 조언 주시지 않을까 싶어요. 네. 저는 저랑은 사실 반대 경우예요. 저는 상사분이 좀 큰 그림부터 설명하는 걸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됐기 때문에 결론이 이겁니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저는 스타일이 무조건 결론부터 말하고 보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처음에 그게 굉장히 좀 안 맞았었어요. 그렇게 저희 상사분과도. 그래서 뭐 첫 번째는 지금 사연 주신 분은 그 상사의 좀 스타일을 좀 먼저 파악했으면 좋겠고 5년 차시니까 이제 어느 정도 좀 주변에서 그렇고 파악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관심이 있어야 돼요. 이거에 대해. 어떤 내가 뭐 프레젠테이션을 하거나 어떤 말하는 거에 관심이 있어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도 뭐 지금은 뭐 제가 뭐 잘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못한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대학교 때 그 경영학 수업을 들으면서 정말 그 교수님이 프레젠테이션을 엄청나게 시키셨었어요. 그래서 프레젠테이션을 하면서 근데 저도 되게 못했거든요. 처음에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막 그러는데 어떻게 하면 이걸 잘할 수 있을까 네. 고민을 했어요. 좀 관심을 갖고 근데 관심을 갖다 보니까 하나가 컨텐츠더라고요. 내가 컨텐츠가 있어야지만이 내가 제대로 말을 할 수 있겠구나 하고 또 잘하는 사람들을 계속 연구해서 저 사람은 저 때 이런 뉘앙스를 말을 하네. 뭐 궁지에 몰렸을 때는 이렇게 빠져나가네. 이런 식을 좀 그때 굉장히 연구를 많이 했던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적어도 두려움도 없어지고 제가 잘하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적어도 두려움이 없고 그냥 말하면 되지 뭐. 좀 약간 마음이 편안해지더라고요. 뭔가 그런 거를 좀 더 관심을 갖고 한번 좀 행동을 연구하고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했던 방법 갑자기 생각났어요. 스크립트를 그냥 써보는 거예요. 다음날 보고 해야 되는데 무슨 말을 어떻게 하고 예전에는 그 스크립트에는 뭐 여기서는 이 문장을 쓰고 나서 3초 쉬고 이 다음 문장 어떻게 쓰고 뭐
1초 쉬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스크립트를 정리를 한번 그것도 해봤던 좋은 방법 같네요. 것 같아요. 시나리오를 이렇게 짜보는 네네. 거죠. 아니요, 아예 구체적으로 내가 무슨 말 할지 아예 달달달 외워가는 거예요. 그쵸. 네, 그래서 아예 그냥 정말 그 대사대로 계속 외워가지고 그냥 얘기를 하면 차라리 외운 거니까 물론 좀 말이 빨라지거나 좀 그럴 수는 있어요. 처음에는 조금. 그럼요. 네, 근데 부자연스럽고 약간 그럴 수는 있어요. 근데 한 번 했다 하면 그 다음부터 계속 하게 되면 또 그게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더라고요. 맞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이분은 확실히 두려움부터 없애시는 게 가장 급선무인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오늘 저희가 보고에 대해서 되게 오랫동안 얘기를 해봤는데 고민도 많이 해결해 드렸고 마지막으로 세 분께 부탁드리고 싶은 게 오늘 보고의 기술로 이렇게 오랫동안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뭐 오늘 보고로 시작해서 진짜 보고로 끝나는 게 직장인의 삶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정말 직장인의 삶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뭐 어떤 직군을 떠나서 어느 직군에서나 보고가 정말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오늘 인사분석을 보시고 아마 많은 분들이 보고의 달인이 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오늘 좋은 말씀 해주신 세 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여기서 저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또 다음 회에 더 솔직하고 대담한 방송으로 찾아올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몇 번 참습니다. 나는 가만히 안 있거든. 오구. 네. 이 구역에 미친놈은 나. 나 제일 싫어하니까 이제 또 말을 걸지 말아라. 야, 개입치네 진짜. 정말 그렇게 생각해요? 내 생각엔 아닌 것 같은데? 이러면서 계속 갖고 노는 거예요. 아니 돌아봐야 돼 진짜 보면은 자기가 그러고 있진 않나.